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한 박자 쉬고, 마성의 중독성 또 한 박자 쉬고,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왜 한 박자 쉬었냐면요, 뭔가 좋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에 뭐 나오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스판서는 알겠는데, 그래서 마성의 중독성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대체 불가. 자,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해서 날이 꿀꿀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기분 풀어드리려고 재롱 좀 떨었어요. 자, 장마 있지만 미리 단단히 준비하시고요. 장마 피해 안전사고 특별히 조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불감증 있는 사회 문명국가 아니에요.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청취율 조사 시작합니다. 또 정봉주의 정치쇼가 한 20% 나와야 돼요. 자, 저는 돈 줘도 안 구속되는 분들,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월요일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 최반장. 주말에 깜짝 놓친 뉴스를 잡아주는 두 명의 남자와 한 분의 여성. 최반장 뜨고 있어요, 요즘.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왜 두 명의 남자라고 단정을 하시죠? 남자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오, 훌륭한 개그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자, 반기웅 한경TV 기자인데 옹알이 기자에서 이제 각야 거겨 기자로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 폭풍성장. 네, 안녕하세요. 반기웅의 웅이에요. 웅입니다. 웅. 자, 옹 하면 어르신을 칭할 때 하고 웅 하면 화장실 가서 하는 거고요. 네. 자, 장윤설 오마이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요새 예. 반기웅 기자님 부를 때 옹 기자님, 옹 기자님. 예. 예. 자, 2816님 벌써부터 문자 날려주고 감사합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애청합니다. 정치율 잘 나오시길.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근데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나오면 이 회사에서 딴 생각해. 네.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적정하게 한 12, 3% 정도.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앱 고릴라로도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SBS 안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시는 분들 앱 고릴라 깔아놓으시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기 알래스카 갖고 제가 앱을 깔고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들어보려고 그런다고. 하신 건 아니고. 진짜 듣는 줄 알았어요. 예. 깜짝이야. 해외에서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예. 그래요, 맞아요. 예, 그게 심리학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떠나기 전, 한국을 떠날 그 상황의 분위기로 늘 만드는데 정세현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그래서 미국 가면 우리나라 7, 80년대 분위기가 있잖아요. 교민들 그렇죠, 모여 사는데 그렇죠. 네. 떠날 때 그 장면을 기억해서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데. 아하. 예, 그런데 마음은 항상 고국에가 있으니까 늘 이 팟캐스트 혹은 앱으로 듣는 거예요. 자, 해외에서 듣고 계신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 한때 9년 동안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었음을 제가 대신 사과드리면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열심히 힘내시고 화이팅 코리아. 자, 2493님 정치쇼 없으면 한국인 아닌 듯 너무 좋아요. 여기 대만이에요. 바로 들어오잖아요. 야. 아니, 실시간이네요. 니하오. 대만. 맞죠? 니하오. 정치율에 이게 집계가 되나요? 그 앱으로 들으시는 그 외국에서? 그건 안 돼요. 예. 그런데 아니 돼요. 조사 방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청취율 조사. 내일 조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시죠. 내일 여론조사 전문가도. 자, 제일 먼저 장윤성 기자님.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셨죠? 네. 저녁에 오후 8시 아마 연합기사를 보시고 대통령께서 도착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한 15분 정도 늦게 서울공항 도착을 하셔가지고 보딩 브릿지 앞에서 2분 30초짜리 방미 성과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일단 대통령이 너무 당당하다. 그죠?
그리고 상당히 첫 회담치고는 굉장히 높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그 통일 외교 쪽 기자들이 점수가 굉장히 짜요. 근데 이번 회담은 정말 90점 이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아니 근데 그 야당 특히 네. 자유한국당은 네. 아무 성과도 없고 네. 바로 들어오자마자 폄하하던데. 근데 이제 그런 폄훼에 대해서 국민들이 맞다라고 동의하지 않을걸요. 왜냐하면요, 그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예. 건데요.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좀 문장이 복잡하긴 한데 핵심은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 그동안 미국 주도 혹은 중국 주도, 일본 주도였잖아요. 사실상 예. 그 이명박근혜 9년 정권 동안. 그래서 국민들의 질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주도권이 바뀌는 현장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했다. 예, 영어로 하면 top priority.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최우선 과제로 두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면 나머지 복잡한 여러 가지 쟁점들, 특히 사드나 이런 문제들도 그냥 자동 해소될 수 있는 판이 그렇죠. 교체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 그 북핵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드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이번에 가갖고 CSIS 연설에서 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우리 문제를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자 그런데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그쪽 또 외교안보 라인에 네. 미국에 제가 바로 전화했죠. 그랬더니 Don't worry, be 봉주. BAP가 아니고 아, 그 생략돼서 Don't worry, be happy, 봉주 이랬대. 빨리 하니까 Don't worry, be 봉주. 그래서 Why don't worry, be 봉주 그랬더니 예. 아유 한국말로 하시죠. 중국에 대한 절묘한 카드가 있답니다. 네. 예, 중국을 설득할 만한. 네. 근데 설득할 것도 없이 한 1, 2년 동안 우리 좀 고통스럽더라도 네. 1년 동안 손잡고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그렇죠. 대화를 끌어내면 핵 뭐 필요하겠냐. 그렇죠. 중국 음. 띵땅 그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 중국어로 잘 모르니까 니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막 지어내는 거죠? 막 지어낸 거지. 막 던지다 보면 하나 맞거든 그냥. Go together 이런 거 있어요. Go together. 예. 같이 갑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야, 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긴급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김효진님, 이거 자동차 라디오 몇 맞춰야 돼요? 103.5 러브 FM입니다. 103.5 메가헤르츠. 김소정님, 곤니치와 일본 고베에서도 늘 듣고 있어요. 야. 아, 일본 계신 분들 제가 어제 박열 영화 봤거든요. 아, 그 1923년 고베 대지진 때, 우리 한국 교민들이. 그렇죠. 맞아요. 아, 그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본에 계신 교민 여러분, 화이팅! 아자! 아자아자 화이팅. 우리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계속 하시죠. 네, 무엇보다 이제 그 대통령께서 하신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게 지금 이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긴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 굉장히 복잡하다. 따라서 하나하나씩 이 매듭을 풀어가면서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예.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맛처럼 얽혀있는 문제의 첫 그렇죠. 실밥을 예. 북핵 문제로 풀기 예, 시작하자. 그렇죠. 북핵 문제가 풀리면 사실 한반도 이슈는 다 자동 해소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 강조한 게 촛불혁명입니다. 이번에 가서 굉장히 대접을 잘 받으셨는데 촛불혁명. 그렇죠. 1,700만 시민들이 모아준 그 촛불혁명 덕분에 높은 민주 역량, 도덕성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평가받고 있다.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서 잘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예. 진짜 우리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 가을부터 촛불을 들고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가서도 당당하게 외교할 수 있었고 예. 그렇게 만들어준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저는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무슨 그 보컬 그룹이 있었잖아요. CCR. 어우, 60년대 60년대요? 그룹인데요. 네. 반전 노래 부르던. 아, 그래요? 네. 그럼 내가 왜냐면 그게 익숙해갖고 왜 그런가 CCR. 왜 그런가 CCR이 왜 그런가 흑인 봤더니 밴드죠. 네. 캔들 레볼루션 CR이야 그게. 그 내가 CCR이 그 약자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Civil Candle Revolution 시민 촛불혁명. 지금 지어내신 거 지금 같아요. 전했죠. 이야, 대단해. 천재인가 천재시네요. 아,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많거든요,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저를 겪은 지 10년 됐어요. 어우. 그럴 듯해요. 바로 지어내요. CCR 그럼 Civil
시티즌 해도 돼요. 어려운 사람 시티즌 시티즌 해도 되고. 자, repeat. 시티즌, 시티즌. citizen, 예. 캔들. 캔들 레볼루션. 어. 심이 CCR. 오수주큐가 CCR인가? 그것도 맞고요. 제일 히트곡은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이라고 베트남에 네이팜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본 적이 있나요? 이게 반전 팝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노래. 틀었었어요. 그렇죠.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맞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경험. 그렇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잠깐 김영철 씨 프로에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자, 황숙현님, 정말 시민 형배가 CCR 하면 너무 기분 좋아요. Citizen Candle Revolution. 네. 내가 했는데도 너무 좋아. 네. 자, 장윤성 기자님 웃음소리가 쾌활하셔서 저까지 기분 업되어 좋은 에너지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황숙현님. 자, 1198님. 옹 기자님 반가워요. 카메라 보고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여기 어디 카메라 보라니까 모니터로 보시냐고 카메라 그렇죠. 네, 자, 최영일 4726님 최영일 평론가가 정리해준 뉴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신영대님 청취율 20% 이상. 안진아님 정치에 관심 없었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조금은 관심 생기네요. 일주일만 그냥 힘 쫙 풀고 일주일 들어오면요 정치학 학부 졸업한 것 같아요. 오. 박사. 네. 그리고 그다음 일주일 들으면 석사. 그다음 일주일 들으면 박사. 그다음 나머지 4주차 일주일 들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국회의원. 아니요. 아니에요? 정치학과 교수. 현역으로 가진 않는군요. 예. 자, 곽영조님, 일요일 없앨 수 없나요? 월요일이 기다려지니 이거야, 일요일 없앨 수 없으면 일요일에 큰일 납니다. 쇼를 하든지. 자, 두 번째. 그래서 결국은 네. 1700만 촛불혁명에 감사하다. 그렇죠. 그럼 한반도 문제는 이제 우리가 네. 9년 동안 객체였다가 그렇죠. 지난 6개월 동안은 객체도 아니에요. 네. 없었어. 구경꾼이 됐어. 예, 구경꾼. 완전히 배제가 됐었죠. 사실 박근혜 정권 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남북 관계를 거의 일본이 주도를 했어요. 판을 아베 총리가 다니면서 다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 전문가들이 정말 굴욕감을 느낀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첫 회담에서 그 얘기를 쐐기를 박은 거죠.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 우리 주도로 대화로 풀겠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전략이 최고의 압박과 관여잖아요. 그러니까 예. 압박은 같이 하되 관여는 우리가 대화 주도로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스텝대로 간다면 이제 이번 주에 또 그 G20 정상회의 바로 가잖아요. 이틀 만에 바로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뭐 그 수요일 날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 가을 이산 가족 상봉을 비롯한 수많은 민간 교류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밝은 전망을 해봅니다. 예. 물론 북한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원래 최영일 평론가인데, 우리 옹 기자로 그냥 바로 넘어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금 댓글이 들어왔어요. 네. 오늘 신문들 보면 북한 아하. 잘했고 FTA는 좀 걱정이다 이러던데 맞나요? 9282님 질문입니다. 근데 자, 옹 기자님, 네. 여기에 덧붙여 제 질문이에요. 진짜 온 제 기자님. 질문이에요. 뭐냐면 네, 예. 자, FTA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미국 무역 적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한 일간지가 네. 잘못 지적했다. 네. 라는 지적을 해요. 트럼프에 대해서 네,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 지적했다라고 지적했다. 얘기를 했죠. 자, 우리 그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건 무역 적자 때문이 아니고 잘못된 재정 지출 때문에 그랬다. 이건 트럼프가 잘 모른다. 네, 네. 그런데 또 우리 언론에서 긍정적인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질문입니다. 원래 질문 길게 해주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요. 뭐라 그랬냐면 FTA는 대화 때 혹은 사전에 얘기는 나왔지만 막상 기자회견문 보면 무역 적자, 무역 역조 이런 얘기만 했지 FTA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하나도 없었다. 막상 FTA 들어가면 서비스 분야 따로 얘기해야 되고 자동차 철강 분야 따로 떼서 얘기해야 되고 그러나 합하면 오히려 미국이 이익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언론 논조가 있었어요. 네, 네. 다 했나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논조가 있었는데 뭘 아니 답하실까 뭐 아직 궁금하네요. 얘기할 부분은 조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걱정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FTA. 그러면 사실상 이번 회담으로 인해서 원래는 더 걱정이 컸었는데 이 걱정할 부분은 오히려 좀 저는 줄였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FTA 재협상은 언제 하느냐가 관건이었지 이거를 뭐 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우리 뭐 강대한 위대한 아메리카 뭐 강한 미국 이렇게 하면서 나프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FTA 재협상 계속해서 얘기는 해왔고 그렇죠. 네. 시그널은 줘왔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재협상을 우리가 하겠다 하고 한쪽에서 달려들면
어쩔 수 없이 테이블에는 앉아야 하는 게 이제 그 협상의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했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와대에서 발표했듯이 뺐어요, 이걸. 예. 공식적인 부분은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속도를 굉장히 많이 늦췄다. 우리가 우리 주도권을 이제 쥐고 가게 됐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좀 알아보기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뭐 너네가 더 많이 이득이고 우리가 손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재협상까지는 또 굉장히 오랜 뭐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트럼프 첫 번째 뭐 이게 연임이 임기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임기 내에 이 사안이 재협상이 사실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쩜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할까 오마리 아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년차예요. 그런데 그 얘기도 그 묶어갖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자 뮬러 있잖아요 뮬러. 예? 축구 선수 뮬러가 아니라 토마스 뮬러. 예. 축구 선수. 예. 축구 선수 뮬러가 아니라 예. 이번에 네. 특검 뮬러. 네네. 예? 네. 그 러시아 스캔들 네. 조사는 뮬러 전전 FBI FBI, 국장 예. 그분의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 사실 탄핵도 있잖아요. 예. 탄핵의 헬류황.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 FTA 그 트럼프가 계속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가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는데도 나중에 기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FTA를 우리가 계속 하겠다 얘기하는 거는 자국민들 특히 자기 그 지지층들에게 얘기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국내 내가 정치용이죠. 너네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동차, 철강 계속해서 물어뜯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상 자동차, 철강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뭐 이렇게 더 이상 뭐 수출이나 수입에 있어서 미국 측이 불리한 부분이 없어요. 이미 관세도 다 제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차 관세가 제로가 됐어요. 예. 아니 작년부터, 그런데도 예. 유럽 차 사는 이유는 더 좋기 때문에 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경쟁력이 너네 차를 잘 만들어 떨어지기 좀. 때문에. 예. 아니 실제 근데 미국 자동차 수입은 FTA 한 다음에 383% 올랐어요? 올랐어요. 아니, 늘기는 많이 팔렸어요. 늘었는데. 네. 자동차 잘 만들었네 그럼. 잘 만들진 않는데 싸지. 미국 차 싸요. 그렇게 싸진 않을 거예요. 미국 근데 차는 죄송합니다. 비싸요. 조개 수준이 다 수입차- 비슷한 줄 알았어요. 기름을 좀 죄송합니다. 많이 먹죠. 상대적으로 비싸요. 보면 우리 차가 많이 팔리니까 예. 이제 그렇게 그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철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미 굉장히 많은 그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뭐 포스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철강 이제 못 살겠다. 우리 미국 때문에 그러니까 미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오호. 너무나 많은 관세나 뭐 이런 규제가 많으니까 이거 좀 우리한테 과한 거 아니냐. 법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예. 소송도 진행 중일 정도로 자동차나 철강 이슈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이 지금 더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없어요. 옹 기자님, 김영견님 질문까지 읽으면서 같이 해설해 주세요. 김영견님 소개해 주시고요. 김영경님께서 미국 언론은 미국 무역 적자가 FTA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고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 한국 언론은 왜 이런 얘기 안 해주나요? 이분이 좀 심하게 썼어요. 한국 언론인들 비판하면서 좀 심하게 썼는데 작가분들이 다 뺐어요. 정말 우리 언론 논조에 대해서 그냥 이거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실제 이 얘기가 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무척 많이 나와요. 아니, 그래서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오늘 조간에 네. 이 한미 정상 외교 총평을 하면서 헤드라인을 짧게 줄여야 되잖아요. 예. 명분은 얻고 실리를 잃었다. 이 평가가 제일 많고 환대를 받았는데 비싼 청구서를 받아들고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이제 이 논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김경수 의원이 예. SNS에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김경수. 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짚은 얘기입니다. 자, 세계의 무역, 이 교역량이 12%가 감소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였잖아요. 근데 풀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한미 교역은 이 12%가 증가했다. 몇 퍼센트가? 12%가. 그러니까 저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 한 두 배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상품의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미국 상품의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똑같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 교역만 놓고 보면 예. 한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게 맞다. 그럼 반대로 이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철강, 자동차가 다 들어가잖아요. 예. 대신에 서비스 산업을 보면 서비스 미국이 한국 교역에서 흑자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맞습니다. 합치면 네. 균형이 잘 맞다. 그런데 앞으로 호혜적으로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좀 불리해 불이익을 보고 있어라고 주장하시니 먼저 조사, 분석, 평가를 해보고 같이 하고. 협의를 해봅시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아주 교과서적으로 깔끔한 정답이에요. 반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조사해보고 이 내가 지금 보고받은 우리 내부의 이 보고가 맞는지 검토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좀 불이익을 본다면 바로 잡읍시다. 그럼 이게 FTA 재협상까지 안 가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이 제도 내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예. 또는 그게 우리는 이 국가 규제는 없는데 민간 시장에서 마케팅을 못했다. 이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인들에게 잘 안 맞는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크고 기름을 많이 먹는데 없고. 네. 땅덩이가 넓은 나라에서는 유리하지만 좁은 국토에서는 이게 별로 쓸모도 없고 주차하기도 힘들어요. 그 한국형 차를 개발하는 게 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의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쪽도 납득한 얘기가 쏙 빠져 있고 예. 마치 뭐 황금 쌀 뭐 비빔밥 얻어먹고 비싼 청구서를 정말 받아온 줄 그 생각하는 어느 언론이 국민들이 소개해 주세요. 여러 언론입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우리 실제 반기웅 기자처럼 이렇게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실제 그 몇 개 사는 그 팩트 체크에서 미국이 밀렸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오늘자 조간에. 네, 그러니까 정말 장윤성 보면 기자가 있는 그 회사도 그랬나요? 뭐 저희 회사는 요 보도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키가 작아지는 느낌이지? 아니 그 회사가 장윤성 기자가 있는 회사가 공라인 아니에요? 네? 공라인 제가 공라인사. 설명을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까 이제 그 우리 옹 기자님께서 반기웅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무역 역조 문제 제일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자동차 철강 잘못된 정보를 내밀어 가지고 완전히 사실상 논리 대결에서 완전히 밀렸죠. 망신당했죠. 예, 망신당했죠. 그러니까 뭐 무역 적자 500억 달러다 그랬는데 아니다. 288억 달러고 2015년에 정점에 올랐고 계속 줄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팩트 체킹이 계속 들어가면서 미국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포는 맞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미측이 상당히 물러났다. 그래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결코 우리가 실리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다. 요즘 예. 청년들 표현하면 NS. 난센스. 요즘 표현인가요? NS라고. 난센스. 예.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얘기 난센스다. 근데 우리 언론은 make sense라고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이다. 그렇죠. 왜 이렇게 쓰죠? 난센스인데. 누가 근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제 생각에는 이래요. 트럼프,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는 사면 초과잖아요. 예, 사면 초과까지 끊고요. 네네. 사면 초과 기억해 두세요. 네. 이희준님 이제 독자가 미국 기사 찾아봐야겠어요. 이순열님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에 간섭하지 않는 강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봉주처럼. 5833님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요즘 뉴스 보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지금 문 대통령 베리 굿이에요. 정치쇼도 너무 재밌어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반장, 최용일 평론가, 반기웅 기자, 장윤선 기자. 장이 이 반이 중간에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을 따라야 돼.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된다. 장자 끝에 있다고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저 하나도 안 영어로는 반장최예요. 제일 끝. 그러네요. 반장 초일. 반장 초이스. 아이. 예, 셋이니까 S. 반장 초이스. 오. 하여튼 계속 끊임없이 끝도 없는. 네, 언어의 마술사라고 해야 되나요? 사면 초과. 사면 초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사면 초과잖아요. 예. 아까 뮬러 특검 얘기하셨지만 예. 정치적으로도 궁지에 몰려 있죠. 또 이제 지지율도 안 좋죠. 또 처음에 당선됐을 때도 반대자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사업가 출신의 CEO 출신의 대통령이라 예. 경제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나라는 저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는데 이 공동 성명문 7시간 지나서 나왔잖아요. 그 전에 이제 두 대통령이 나와서 언론 발표문을 각각 읽었죠. 발표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도 생방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무역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약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마치 재협상을 합의한 것 같은 뉘앙스로 훅 들어와요. 그때 하고 놀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일방적인 좀 트럼프의 쇼맨십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나중에 이제 곰곰 해석을 해보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한국하고의 이 정상 외교에서도 경제적인 뭔가 이 이익을 우리가 좀 챙긴 것처럼 자꾸 이게
이 언론에 어필하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궁지에 몰린 것을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정상회교 할 때마다 그렇죠. 이런 자 미국민들을 위해서 미국 노동자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했다 이런 걸 했다 다 국내용. 하고 싶은 국내 거예요. 정치용이죠. 국내용이죠. 예. 국내 여론용이죠. 자, 반경 기자 계속 가시죠. 그리고 이 질문도 또 있어요. 사실 한미 FTA보다 미국은 나프타가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미국이 좀 팔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게 팔아먹을 게 좋은 게 뭐냐면 뭐 직접재산권. 그냥 판다 그래. 뭐 아, 예. 판매한다는 게 너무 장사꾼 취급하네. 직접재산권이라든지 이제 법률 서비스라든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크게 개방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보, 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인데 법률 서비스. 예. 이런 지적재산권 이런 분야에서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좀 문을 두드렸어야 사실은 진정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재협상 관련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제 이쪽 분야에 있어서 너네들이 문을 더 열어줘야 되겠다. 이제까지 우리 쪽에 많이 이렇게 수출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협상의 어떤 미국 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근데 지금 이번에 얘기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철강 아닙니까? 이미 다 풀릴 만큼 풀려 있고 이제 큰 의미도 없는 그런 안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짜 내부용, 정치용 그런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긴급 질문. 반경 기자님 돈 잘 벌어요? 그냥 적당히 벌고 있습니다. 뭐냐면 돈 잘 번다 그래서 반드시 경제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역조라든지 한미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있는 분석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신 게요. 이번에 예. 그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지적을 했죠. 우리 공화당에서 되게 힘들게 성사시킨 협상이고 지금 괜찮은 성과를 양쪽 다 내고 있는데 왜 가지고 가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공화당의 어떤 실적 자체를 왜 폄하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내부 오. 안에서도 지금 반발이 있고요. 그때 당시 FTA 협상을 맡았던 그런 쪽 그 책임 있는 그 간부들의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내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의 이번 돌발 행동이나 FTA 재협상권 가지고는 비판의 여론이 많다. 그러니까 추진 동력이 사실상 크지 없다. 않다. 그리고 지금 남지 않은 장사하는 거다 당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그 신문에서 뭐 헤드라인으로 지금 FTA 재협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 문제일 뿐더러 실질적으로 재협상까지 전면적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자분들이 지금 다른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또 자기 기사인 양 쓰지 말고 정치쇼 들으면서 기사 써도 아주 쌈빵한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쌈빵하다는 게 비어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속어예요? 아니래요. 표준어는 아니죠? 표준어는 아닌 네. 것 같아요. 빡치게 쌈 먹는다가 쌈빵하다. 점점 비속어로 가고 계십니다. 자, 깜짝이야. 그래서 근데 이번에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아까 경제 문제하는데 훅 들어가고 경제를 다 먹어왔는데 그렇네요. 예. 이번에 의전. 타격 의전 이미 예견됐던 때는 거 아니에요? 이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이 예. 미리 방문했다 돌아올 때 최고의 의전을 기대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관심 없어서 흘러 넘겼는데 이번 의전이 최고였던 몇 가지 이유. 저는 두 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서 대국민 네. 보고에서 소개를 한 내용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표현을 이용한 겁니다. Great chemistry. Great chemistry.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만나고 이 G2 국가 정상이 기싸움 할 줄 알았는데 친해졌어요. 케미가 잘 통하는 사람이더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great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위대한 교감을 우리는 이뤘다 이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very good 이렇게 하는데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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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이렇게 씁니다. 몇번 세 번. 를 매우 좋다. 세 번. 매우 네. 좋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그냥 저도 비속어로 예. 봉사님처럼 홀딱 빠진 느낌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뭐냐면 처음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 연설. 그러니까 미국의 참전 용사들이 그 노병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예. 감정선을 탁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적인 접근이. 그리고 실제로 이 특전사를 전역한 정말 이 70년대 엄혹한 시기에 군복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흥남 철수의 결과로 태어난 피난민의 후손이잖아요. 예.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들이 여기 와서 피 흘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뭐 내 존재의 이유를 당신들이 지켜주었다라는 얘기인데 감동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것들을 다 주시하고 있다가 아 됐다. 믿고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좀 다른 캐릭터입니다. 예. 예측 가능한 문재인 대통령과 예측 불허의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처음에 악수할 때 저는 필이 왔어요. 느낌이.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예우와 정중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아 오픈 마인드 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군요. 알겠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근데 네. 우리가 자꾸만 과거에 잘한 것도 그렇고 잘못한 것도 그렇고 금방 우리가 망각에 빠지는 이 잘못된 병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때 뭐 지적했습니까? 안보 불안 대통령이다. 네네. 그렇죠? 네. 안보 불안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대통령 맡기면 대한민국 안보 불안해진다. 이게 첫 번째 과제였었어요. 맞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안보에 대해서 불안한 대통령 아니고 안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성공해요. 그렇죠. 왜냐면 다 지적한 제일 맞아요. 강하게 지적한 게 맞아요. 당신 종북 아닙니까? 이러고 그렇죠.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한 후보는. 자, 두 번째. 네. 지금도 한미가 후보는 이번에 정상회담 갈 때 뭐라 그랬어요? 한미동맹 깨진다. 한미동맹 이런 얘기죠. 깨진다. 그래서 굳건한 사드 한미동맹 때문에 그렇게 싸움 난다. 목숨처럼 얘기했는데 굳건한 한미동맹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또 안 해 아무도. 그렇죠. 안보 이제 전혀 문제 없어. 아무도 얘기 안 해. 예. 우리 언제 그런 얘기 했어? 너 FTA 뺏기고 왔잖아. 너 미워. 아니 갈 때와 올 때 그렇게 달라졌다니까요. 그럼요. 네, 놀라운 대목이에요. 근데 봉도사님 이제 연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 의원이셨습니다. 자, 오늘 새로 시작하는 코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말 바로 쓰기. 아, 헝헝 오늘 시작이 오늘 끝나. 자, 쌈박 비속어 아닙니다. 빡치다 비속어입니다. 쓰지 마세요. 라고 우리 작가님이 써줬어요. 자, 9496님, very, very, very good. 본토 발음 들으셨어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고릴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장윤성 기자님, 정치적 네. 평가를 좀 해주셔야죠. 정치적으로 저는 사실 한국 정부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준비를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팩트 체킹 해가면서 준비를 잘했다. 반면 미국 정부, 트럼프가 예. 이끄는 미국 정부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자료도 틀린 자료를 내놓고 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그 망신이거든요. 네, 이런 걸 자초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 정부가 거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여전히 지금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가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무엇보다 더 중요한 외교 것은 전문가들은 이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게 국무부 아니에요? 네. 국무부 장관, 네. 부장관, 차관보까지만 세팅되어 있고 밑에 있는 실제 일을 네. 하는 사람들 다 오바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외교란이 아직 세팅도 안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동부가 아태 차관보도 아직 안 없죠. 됐어요. 그 담당자인데. 공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한반도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담당자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이 오히려 어수선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요일 날 독일 가시잖아요. 예.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하고 거기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도 하게 될 텐데 이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독트린 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가지 원칙을 밝힐 텐데요. 예. 핵심적인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나왔어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 하지 않겠다. 군사적 공격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 이런 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위적인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는 방법도 쓰지 않겠다. 이른바 대북 포노 원칙을 이제 천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산호. 네, 산호. 예. 네, 산호. 네 가지 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북한이들 이 체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체제 위협 때문에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주장을 하는 이 근거가 바로 이 네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원칙을 그래 우리 이거 안 할게.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협상 테이블로 나와.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다 해결이 되면 굳이 핵무기 가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예. 되면 사드 문제나 한반도 긴장 문제나 뭐 군사 무기 충돌 뭐 이런 것들을 다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본격적인 한국 전쟁 이전에서 다시 한번 평화 체제, 한반도 동북아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제 방송을 듣고 있나 제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계속 원하는 게 북미 평화협정 아니냐. 네.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냐. 한국은 통미봉남. 미국과는 통하고 남한하고는 봉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제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남북한 불가침 협정 맺어라. 우리 전쟁 안 하고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거 맺고 그럼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남북한 불가침 협정인데 그 내용이 다 불가침 협정 내용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흥분했어.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7.27 그리고 8.15 그리고 이어지는 추석 이 우리의 그 민족의 이 그 중요한 일정 예.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아주 혁혁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그 방송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디서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SBS 정치쇼를 만들어준 사장님께 두 번째로 감사하고요. 아니 세 번째로 감사하고요. 두 번째 PD하고 작가님들께 감사하고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앵커. 이 방송을 들어주는 청취자. 오, 반전인데요? 그분들이 안 들으면 없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앵커 본인이라 그러실지 알고. 아니 저는 그냥 영 위에 제로. 네, 제 생각이 너무 얕았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정확한 얘기. 난 오늘 정상회담 갖고 감동해요. 이렇게 네. 세 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 왜 부르신 거예요? 자, 반 기자님. 네. 원전 고리 1호기 폐지했어요. 그다음 5,6호기 가동 중지. 가동 중단, 가동 일시 중단이 아니라 중단? 공사 중단이 된 거죠. 아니 그렇죠. 그리고 점검에 들어갔죠. 아. 네네. 신고리 5호 그러니까 신고리 5, 6호기가 5, 6호기가 공사가 잠정 중단이 된 거죠.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1조 6천억. 예. 자, 배상비까지 만약 중단한다면 배상비 포함해서 2조 6천억. 네. 어느 경영학자는 이러더라고요. 지금까지 투자된 게 아까워서 계속 가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 하면서 경영학에서 제일 잘못된 경영적 판단이다. 네네. 지금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서 얼른 접어야 된다. 자, 전기요금 폭탄 맞을 거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데 팩트 체크해 주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되게 여러 추정치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예. 많게는 뭐 지금 43조가 더 필요할 거다. 2030년까지. 이걸 다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면.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75%까지 인상이 된다. 사실은 굉장히 큰 액수고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그 뉴스를 접하게 되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탈원전하는 게. 사실상 또 실제로도 여론이 굉장히 많이 좀 그 탈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들이나 여론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불안한 수밖에 거죠. 없어요. 예. 근데 이 뉴스를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 이슈랑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 자료를 내는 쪽이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자료를 낸 쪽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탈원전하면 2030년에 전기료가 평균 가구당 31만 원 넘게 오른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평균 가구당 31만 원 넘게 오른다.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들이 그 뉴스를 접할 때는 우리 집에 오르는 액수가 31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한 지금 가구당. 20만 원 내면 51만 원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그렇게 오른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했던 거를 자세히 뜯어봤더니 예. 주택용 전기요금만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산업용, 뭐 교육용, 상업용 다른 온갖 다 전기요금들을 전기세들을 다 때려 넣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는 많이 쓰니까 당연히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 계산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 전기요금이 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까지 해갖고 네네. OECD 상위권이에요. 그렇게 예, 비쌉니다. 맞습니다. 네. 다만 산업용, 상업용 전기가 너무 지나치게 싸죠. 싸니까. 맞습니다. 문 열어놓고 에어컨 막 틀고. 예. 그 중국 기업이 들어오잖아요. 전기 싸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하면 예. 이어 보자면 뭐 이렇게 연간 30만 원 넘게 오른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정용만 이것도 뭐 최대한도로 그쪽 입장에서 맞춰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나온 쪽으로 맞춰서 계산을 해봐야 연간 6만 2천 원. 그러니까 한 달에 5,200원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기사를 접하면 당연히 그럼 우리 집 30만 원 오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기사들도 많고 그러면 기자들이 또 그걸 받았었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보도 자료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정확하게 표기를 해달라. 나쁜 뉴스네. 예, 그렇죠. 좀 매우 헛갈릴 수 있는 그 헷갈림을 의도한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수정이 되나 싶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신고리 569 이제 공사하던 거 잠정 중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좀 또 계속해서 또 전기요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또 자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10% 넘게 오른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약 호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예. 이 계약 호당이라는 표현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접할 때 표현이죠. 모르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없으면 이번에도 역시 우리 집 전기요금이 10% 넘게 오른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를 또 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는 기사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이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했을 때 퍼센테이지나 여러 가지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기사에서 짚어주고 계산해주고 챙겨주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이 생략된 기사나 생략된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시는 게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박기용 기자님. 예. 1년 평균 6만 원 오른다 그러면 한 달에 5천 원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국가의 미래 안전을 위해서 5천 원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5천 원 해보니까 좀 큰 것 같아서 하루로 또 나눠봤어요, 제가. 하루에 167원. 전 167원 투자할 의향이 있어요. 저도 쓰겠습니다. 저 쓰겠어요? 우리 네. 최영일 기자님은 200원 쓰세요. 돈 더 버니까. 저는 보내겠습니다. 예. 네, 다른 분 것까지 아니 내드릴게요. 오늘 한 잔 커피 마실 걸 줄여서 우리 네. 원전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안전을 택한다? 나 그럼 택하겠어요. 하루 160원대면요 커피 한 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5천 원. 한 달에 커피 한 잔. 한 달에 커피 한 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달 커피 한 잔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다 사줬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거는 거의 사실도 아니고 나쁜 뉴스다. 약간 헷갈림을 조장하고 유도하는 자료이죠. 그리고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느 의원이라고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에서 나온 정유섭 유섭이요? 예. 정유섭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모르죠 나이는. 나이는 제가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최순실 게이트 때 청문회 때 예. 많이들 맞아요. 보셔서 아마 인지도는 많이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게 정유섭 의원님 이러지 마세요.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저희가 예. 이 부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단순히 몇천 원 더 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물론 이제 그게 가시화됐을 때는 또 계산을 해보고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원전만 바라보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는 말 그대로 작은 원전 특화 기술로 원전 공사를 도급하고 예. 하도급 업체들이죠.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당장 원전이라는 시장 자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여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해야 됨이 맞아요. 맞죠. 예, 그런데 예, 예. 이게 원전이 지금 없어지는 게 내일 원전 딱 닫는 게 아니라 그렇죠. 10년, 15년 정도, 15년도 빠른 거예요. 이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네. 그런 데가 그런 중소기업들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옥상을 전체 다 태양광 패널로 바뀌면요. 지금 그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가 전체 전기의 몇 프로예요? 반 기자님. 원전에서 나오는 게 지금 30% 30%죠. 이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체 다 태양광 그 패널을 바꾸잖아요. 30% 전기가 나와요. 원전은 그대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런 통계 모르죠? 네, 의원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 알죠, 사실. 깜짝이야. 40%, 30% 아니고 20 몇 퍼센트 나오는데 그게 앞으로 다 완성될 때까지면 네. 태양광 에너지 이게 그 흡착력이라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효율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 30% 금방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도 설치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게 진보 진영에 혹은 좋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콜라보로 묶어갖고 하려 그래요 진짜. 태양광도 왜 그 회사도 이름도 정했어요. 써니원이야. 왜 써니원인 줄 알아요? 왜 그래요? 써니는 태양광이죠. 네. 원은 이 태양광을 갖고 남북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 북한에 태양광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전기 부족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원전 만들지 말아 니네 이제. 태양광 갖고 충분하다. 야. 그러면 써니원 하나의 코리아를 해요. 원담은 생략된 게 써니원 코리아. 근데 코리아까지 하면 또 종북이라 그러잖아. 그래 안 하고 자 오바마 엑스 프레지던트가 오신다면서요. 네, 그거보다 지금 저 9206님 계속 문자가 올라와서 예, 9206님 예, 자유한국당 이 전당대회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아. 짧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예,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네. 요
좀 읽어주고 6881님 정확한 정치 정보와 기사 해석 감사하고 좋아요. 오늘 세 분 패널분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설명해 주신 정말 짱이에요. 듣는 우리도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모두 화이팅. 3898님 정봉주 정치쇼 업무 보면서 정치 이야기가 재밌어 중독되어요. 늘 응원합니다. 마성의 중독성. 9206님 봉도사님 질문 있어요.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간단하게만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제1야당이고요. 오늘 획기적인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우가 와서 좀 걱정이긴 한데 이렇게 체육관 선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 다 끝났고 여론조사 30%는 조사됐고 반영하고 발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발표를 하고 지금 당대표 후보 3분, 최고위원 후보, 또 청년 후보 다 해서 남양주 농장에 가 계세요. 남양주 농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감자를 캐는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봐요. 웬 감자? 전당대회 때 감자 예비 캔다? 지도부가 모두 농장에서 왜 감자를 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하지 감자는 장마 오기 전에 캐야 돼요. 근데 장마 오는 날 캐네요. 하지 감자? 하지 감자. 네, 하지 감자. 하지 감자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철 하지 시즌에 하지. 예, 하절기. 하절기. 예. 하지 감자. 예. 왜냐면 장마가 오게 되면 네. 그 곡물이 썩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또 2013년 가서 농사도 졌잖아요. 뭐 안 이런 하신 일이 해석도 없으셔. 있습니다. 예. 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고구마의 수술을 비유하다 보니까 네. 야당은 감자를 캐겠다. 뭐 이렇게 예. 결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예, 미스터 엑스 프레지던트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가족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두 딸과 함께 오는데 이게 특이하게 이제 조선일보 초청으로 와서 예. 강연을 해요. 우후. 그런데 이 강연장에 이 MB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이 와서 그분 아직도 자유연구예요? 20분간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임 시절에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을 한미양국에서 겹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4번 우리나라에 이제 오기도 했고 대통령과 만남을 했었는데 퇴임 후에는 처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가장 관심이 자 오바마와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인사를 주고받을 것인가. 오늘 좀 주목되는 뉴스입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다음 주 오실 때는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 추진비 다 안 쓰겠다 그러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 만드는데 하겠다. 네네. 그러면서 네. 뭐 50몇 억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경호도 완전 슬림화 시켰고 맞습니다. 경호 비용도 다 없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엑스 프레지던트 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시절에도 네네. 더 많은 경호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경호를 써서 비용이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네. 이거 국민들에게 밝혀 보고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엑스 프레지던트네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도 궁금해요. 지금도 쓰고 네, 있죠. 그러니까요. 전임 다 쓰고 대통령들. 있죠. 예. 그것도 대통령. 뽑아드릴게요. 네. 자, 장성 기자님 간단하게 국민의당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네, 나올 것 같고요. 어제 50분간 안철수 전 대표 상대로 대면 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예. 너무 이거 셀프 조사하고 끝내는 거 아니냐.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고 이제 이르면 오늘 이번 주 초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예. 하는데요. 과연 현재로서는 이유미, 이준서 두 사람의 공모에 의한 사건으로 이렇게 축소를 할 걸로 보이는데 당 지도부에 대한 조사 이런 것도 여전히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도 발표 나오고 한거로 있습니다. 나오는데요. 네,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조금 발표를 전에. 했고요. 네네. 이유미 이준서의 자료 제출 압박에 증거 조작했다고 진술합니다. 단독 범행이다. 단독이라는 단독 건 범행. 이준서하고 공범이라는 거예요. 단독이라는 단독이라는 거죠. 거죠. 이유미 단독. 예. 예. 단독. 이유미 컴마 그렇지. 예. 이유미 가가 생략됐네. 네. 그러니까 이준서 최고위원이 예. 이 파슨스 출신을 당신이 안다고 하니 뭘 좀 녹취든 제보든 있어. 받아와라 그렇죠. 그랬더니 예. 조작해낸 거예요. 네. 지금 발표는 그런 건데 제가 근데 이제 이게 어느 한 검찰까지 그대로 예.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근데 거죠. 한 그 방송에서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자, 이유미, 이준서가 그 자료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전에 대화 내용은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냐.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 전에 예. 어떤 대화가 오갔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영화도 요즘 뭐 커버넌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더 비기닝으로 가잖아요. 네. 왜 에얼리언이 시작됐으며 왜 슈퍼맨이 시작됐으며 그렇죠. 그 지점으로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왜 스파이더맨이 우물에 빠졌고 공포에 있다가 스파이더 기어 올랐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네. 이준서와 이유미는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지? 예. 이건 왜 조사를 안 하냐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지금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녹취 파일에 대한 사전 보고 5월 5일 이전에 누가 예, 어디까지 예. 했냐. 예.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증거 조작 관련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예. 정말 그런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의원하고 24일 날 만났는데
무슨 대화를 한 거냐 5분 동안. 그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그리고 거죠. 박지원 대표에게 5월 1일 날 그렇죠. 전 대표에게 예. 바이버로 바이버로 보내는 바이버는 우리가 보통 잘 안 쓰는 안 쓰는데 보안 예. 요구될 때 바이버 쓰거든요. 바이버 많이 쓰는 저희는 사람 보안 제가 알고 요구될 있어요. 때는 텔레그램을 주로 텔레그램 쓰는 텔레그램보다도 예. 더 보안 요구할 때. 아. 그 전에 텔레그램 오기 전에 바이버 많이 썼죠. 예. 근데 바이버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수상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암신하죠. 완전히 그렇게 의심할 수는 없지만 박지원 전 대표도 도대체 그럼 어느 시점에 알게 된 거냐 이런 것들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근데 더 비기닝 외에도 저는 이게 단독 범행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경우의 수는 단독이냐 조직적 공모냐인데 검찰이 오늘 또 3명 소환하거든요. 김성호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 네. 그리고 또 김인원 부단장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예. 근데 세 명이죠. 이 김 수석 부단장, 김 부단장 이분들은 그때 기자회견 때 5월 5일 발표하고 나서 제보자 통화했습니까? 네, 통화했습니다. 지금 10분의 1도 얘기 안 한 겁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유미가 조작한 단독이라고 전제하더라도 네.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의당 차원에서 국민도 속고 국민의 당도 속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검증하지 않은 정보를 그것을 확대 재생산한 거는 당 조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윤리적인 책임, 정치적 책임, 또 향후의 법적 책임, 이게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단독 범행이면 끝이냐 이거예요, 저는. 예. 이것도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 최 반장 이분들은 또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 3부에 찾아오시는 두 분 정의로운 분들 보수의 품격 자 할 말을 하는 정치인 한 성격 있는 형제들 정정브라더스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돈입니다. 예, 정태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정태근입니다. 예. 자, 두 분 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친이였다가 금방 나왔잖아요. 예. 친이가 맞나요? 그래요? 글쎄, 맨날 그냥 반대 얘기만 하고 비판만 했기 때문에. 한때 친이. 한때. 그리고 정무부 시장을 두 분 다 지내셨잖아요. 예. 예. 그 정돈 의원님이 정무부 시장 끝나고 바로 뒤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춘식 부시장이 하셨고요. 예. 제가 마지막에. 아하. 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방한했는데, 퇴임 후 첫 만남에 두 분이? 네. 둘은 어떻게 좀 이번에 누굽니까? 트럼프는 great chemistry 그랬는데 두 분은 케미가 좀 맞았어요? 어땠어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 얘기로는 예. 뭐 엄청 친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케미가 이게 맞단 얘기죠. 예. 그리고 그때 뭐 회담할 때도 같이 카트도 같이 끌고 운전도 직접 하고 뭐 이제.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하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런 거를 친하게 잘 하죠.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어떻든 목표를 정하고 사교를 하는 걸 잘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옛날에 원전 수출하러 그 아랍에미리트 갔을 예, 때 UAE. 그때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국왕을 만날 때 예. 국왕이 자기 애인을 생각하면서 썼던 시를 외워가지고 가서 그 앞에 낭송을 해주는 거예요. 오. 그러면 국왕 입장에서 보면 뻑가잖아요. 오.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기업할 때 제가 스타일이구나. 보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훨씬 쿨한 사람이긴 하지만 예. 뭐 잘 맞았을 거예요. 자, 한미 FTA. 이번에 그 한미 FTA를 뭐 잃고 왔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고 아니면 그 한미 FTA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주고 왔다. 이런 보도도 있고. 이명박 시절에 맺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고 시작했고.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냈고. 예.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장사꾼 대통령 이렇게 예. 얘기하면 좀 심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비즈니스 스타일인데 뭐 이번에는 이제 운만 띄운 거죠. 하지만은 본격적인 이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예.
한미 FTA 되게 반대했잖아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하고 저는 그때 국회에서 찬성했다고 어느 언론에서는 무슨 범죄인처럼 신문에다가 사진까지 그렇지, 싣고 그랬죠. 그랬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그게 괘씸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거는 옳지 않다. 네. 저희 동네에서도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저를 그냥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합의 처리를 위해 가지고 단식했잖아요 이때요. 예. 그때만은 저희 지구당 앞에 와가지고 무슨 합의 처리냐 그래가지고 강행하라. 포식 투쟁을 했다니까요 저희 지구당 앞에 와서. 근데 그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예. 이 과정이 보면은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협상은 끝났는데 예. 체결이 안 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불리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진을 안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는데 한국에서 양보를 안 해주니까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때. 그래서 결국은 어떻든 그 둘 사이에 좀 교감이 있어가지고 예. 2010년도에 이제 사실상 타결됐는데 제가 아까 이제 오면서 일부의 우리 세 분 기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예. 싶은 점은 뭐냐면 저희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FTA 협상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하는 과정들이 역다르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1등의 패권 국가거든요. 지금 뭐 양극 체제로 갔다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고 가장 극명한 것이 뭐였냐면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환율이 계속 미국 달러가 강세니까 적자가 무역 적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 일본뿐만 아니라 예. 독일, 프랑스, 영국 이걸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도저히 무역 적자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250엔 하던 거 달러당 250엔 하던 환율을요. 예. 갑자기 100원으로 떨어뜨립니다. 절반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진 그럼요. 거네요. 그런 정도의 힘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지나서 이제 시작되기 예.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유가 그러니까 1차, 2차 오일 쇼크가 났고 그러면서 이제 방만한 재정을 운영했고 예. 이런 과정에서 이제 쌍둥이 재정 적자가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자국 내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쫄 필요는 없지만 녹록하진 않다. 항상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의 국익, 실용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 마치 다 뺏긴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명분은 챙겼고 실리는 잃었다. 이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전에 정태근 의원 말을 이어서 얘기하면 예.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때 자존심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존심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자존심을 내세우다가는 실리를 뺏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협상할 때는 실리 중심으로 뭐 해라. 수그리고 들어갈 때는 수그리고 들어가야죠. 그걸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입니까?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이번 그 정상회담에 이제 뭐 평가는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예. 제가 여담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신문에서 보았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주는 데 있어서 특히 백악관직 인사들에 예. 있어서 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이지만 이 정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움을 기여를 줘야겠다. 해야 되겠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요청을 한 거고 또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 김장한 목사가 그 밀리그레한 목사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의 그 멘토 중에 한 사람인 예. 사람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 또는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익과 관계에 있어서는 예.
이렇게 협력적 관계 속에서 최대한 실익을 얻어내는 것.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 국익을 힘을 합쳐서. 합쳐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시네. 8088님, 저는 중국 교포인데 정봉주 정치쇼 잘 듣고 있어요. 신형대님, 정도님, 정태근님 반갑습니다. 두 분 30분 너무 짧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짧아요. 30분도 안 돼요. 광고 듣다 보면 한 24분밖에 안 됩니다. 5833님, 회사 다니라 방송을 못 들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쉬는 날 듣고 있으면 속 시원하고 정치 지식이 쌓여 너무 좋아요. 자,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환대 받은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정도원 의원님? 네, 걱정했던 바와 달리 굉장히 환대를 받았죠. 예, 그 상호간에 지금 정태근 의원이 얘기했던 그 트럼프의 멘토도 만났고 또 안보실장도 중간 6월 중순에 비공식적으로 또 한번 정영 안보실장 또 왔다는 거거든요. 극비 방문해갖고 예. 왔다고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좀 치밀하게 양쪽 다 그 준비를 했던 그런 흔적들은 좀 보이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온 거죠.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불안했잖아요. 예. 불식시키고 왔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고 왔고. 저는 이 마당에 그 지난번에 그 CBS 여기자 있잖아요. 오도넬이라는 여기자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굉장한 큰 열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결과는 어떻든 남북 간의 대화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성 이런 문제들을 공감하는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그 질문도 좀 잘못됐고 CBS 여기자. 그래서 CBS에서 이번 한미 회담을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정태근 의원님 뒤끝이 좀 있으시네요. 아니죠. 자, 5563님 심장 떨리는 마음으로 정치쇼 고정합니다. 세 분 모두 정치 성씨를 가지신 걸 보니 정씨 쓰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예. 아니, 정씨 성주에 좀 제일 오래 사신 분이 한 말씀 해봐요, 그럼. 정 씨가 원래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가 케미가 또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내일 모레 또 가요. G20 가는데 국내에서는 이 청문회 때문에 과제가 첩첩산중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얘기도 좀 하셔야죠. 김상곤, 조대엽, 송영모. 글쎄, 대통령께서는 이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강행할 것 같고. 그 대신에 국회는 이제 경색되겠죠. 근데 과거에 그 불통의 상징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정도면은 한두 명 희생했거든요. 한두 명 정도 하면서 협상을 좀 하라. 저는 한마디 충고해 주세요, 좀. 적어도 한 명 정도는 희생을 할 각오를 하셔야지 여야 간에 뭔가 협치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데 예상하건대는 강행할 것 같고. 그래요? 예. 강행하면 어쨌든 야당하고 대화가 딱 끊겨버리잖아요. 그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만하게 비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지지율이 지금 유지되고 있지만은 좀 꺾이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 희생하고 어쨌든 야당에게 명분을 좀 줘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고언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제 뭐 외교 현안이 굉장히 많고 힘들죠. 그리고 바로 가셔야 되고. 근데 또 이제 이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외교에 관심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국내 문제는 복잡하고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이걸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해외 순방했다가 인천 여기 성남 공항에 도착할 때 마음이 묵직했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다. 안 내리고 싶다고 한 번 더 돌고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그 김장한 목사의 이번에 협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보다 더 이제 대화 타협 속에서 정치가 잘 풀어지려면 협치가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렇죠. 타협이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러면 추경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인사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여권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안을 만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나 예를 들면 추경안도 마찬가지고 추경안도 MB 정부 때도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 6월 달에 제출해서 3개월 만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국회 예산안이 빨리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부직 선발하는 비용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더 그 심사숙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내부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야당과 좀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시급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치는 불가피하다.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협치하려면 두 분들이 이제 정치권 밖에 있지만 다시 정치권으로 좀 돌아가서 야당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거보다는 저는 국민의당하고 예. 결국 합치는 게 대통령제는 맞습니다. 대통령제하고 다당제하고는 궁합이 안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예. 저는 정부 여당을 뭐 위해서기라기보다도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당하고 다시 합쳐서 국민의당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국민의당 것이 지금 자체 조사 결과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요번에 이제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되게 깝깝하거든요. 후보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못 구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다음 총선에서 가능성이 못 없다는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필요성들이 양자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남경필 지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요. 예. 협치와 연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정을 가능케 하니까 협치가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도에서 연정을 했잖아요. 사회부지사를 민주당한테 드렸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더라고요. 도의원들이요. 그래서 함께. 예. 오. 그래서 저는 꼭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치는 문제를 떠나서 협치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 연정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연정을 하니까 협치가 되더라. 연정을 한다는 자세로 예. 권력을 나눠주고 협의하면 협치가 된다는 거죠. 거기 경기도 그 사회부지사를 민주당한테 줄 때도 저는 그게 무척 인상적으로 보였던 게 일단부터 첫 실험인데 누구를 달라고 하지 않고 민주당에다가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민주당에다 넘기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을 꽂아요.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반발해. 민주당 도의원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 경기도인데 왜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 지방자치 위반이다. 하고 자기들이 선출해갖고 제시를 했잖아요. 또 재미있는 말씀 그 하나 과정이 드리면요. 무척 인상적이더라고. 그거보다 더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예. 이제 부지사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의 우리 규칙상 보면 이 부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한 추천할 수 있는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 처음에 부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 인사권도 나한테 주나 하고 안 하고 있었대요. 진짜 주나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지사한테 가서 이거 뭐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거 당신 권한인데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연정이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택형님 정정정 브라더스 말씀 너무 재밌습니다. 자,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몰랐다고 지금 방금 전에 발표했거든요. 보고받지 않았다. 예. 어떻게 보세요? 몰랐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국민들은.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안철수 대표는 진짜 종치셨다고 봅니다.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국민당은 안철수 대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국민당 자체도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안철수 대표 먼저 끝나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 국민의당과 민주당하고 합칠지 말지를 좀 고민해보고 저는 물밑대화가 오고 갈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종친 것 같아요? 재기 불능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없어도 저는 재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예. 이번 일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예. 이번 일 이전부터라도 대선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기를 얘기를 하고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종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떻든 그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특히 정치 자원 중에 한 분이잖아요. 뭐 제가 참모였으면 아마 그러지 말고 해외 나가서
우리 IT 자원봉사를 하자. 저기 좀 저개발국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보안 전문가니까 국가적으로 보안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러다가 들어오면 되죠. 근데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근데 왜 거기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만 얘기하면서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뭐죠? 이 얘기도 또 끝까지 안 해줘. 새정치도 끝까지 안 해주더니.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의적 사고 하시고 가서 좀 봉사나 좀 열심히 하시는 게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아니 게 다들 아닌가 그렇게 봐요. 했어요. 실패하면은 다들 조용히 이제 좀 사라졌다가 국민들이 뭐 하고 있지 그 사람 그럴 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예. 2번 은퇴했어요. 예. 그때 돌아오면서 돌아올 때 욕먹으면서도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명분을 찾았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끝나자마자 이제 나는 잠시 손을 떼고 세계 IT 발전을 위해서 좀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 IT 발전을 위해서 할 역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볼 분명한 때는 사실은 두 분 오늘 좀 잔혹하시다. 아니 저개발국에 가면 지금 예. 현재 우리 그 안랩이나 이런 데서 본인이 쌓은 경험이 예. 굉장히 큰 자산이겠죠. 세계까지는 아니고 저개발국 세계까지. 그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는 저는 정치에 친화적이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예, 많이 예. 하셨어요. 예. 정신 걸 끝났어. 자, 그런데 이걸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박수를 쳐야 되나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 현재 감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 잠시 뒤 11시 50분 당대표 투표 결과를 TV로 지켜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왜 감작 캐고 있죠 근데? 쇼하는 거죠. 근데 뭐 홍준표 대표가 되겠죠. 예. 근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건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완전 혐오감만 더 키운 이제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오늘 기자들이 기사 어떻게 쓸지 걱정이다. 예. 그냥 기사가 빵빵 터지는데. 도대체가 그런 리더십으로 자유한국당이 더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저는 참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거기도 이렇게 종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사실 지난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은 깝깝한 당입니다. 지금 바른정당 새 정당 다 마찬가지지만 자유한국당은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점점 이제 버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와서 그러면 바른정당은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하니까 안 오르죠. 바른정당. 이건 자유한국당이고 바른정당. 바른정당. 바른정당 조금 올라갔던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실제로 바른정당 기대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 꽤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스스로들이 다 코가 빠졌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당대표 선출하는데 전당대회 하는데 당대표를 할 사람들이 안 나가고 할 사람이 없어서들 그냥 나가는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끼리 그냥 자리 2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리 나눠 먹게 하는 식으로 비춰지거든요.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얼굴을 내세워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얼굴이라는 것은 결국 차기 지도자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제 바른정당의 그 어려움이겠죠. 아니 면면을 보면 남경필 지사 있죠. 김용태 의원 있죠. 원희룡 지사 있죠. 면면을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야. 근데 저는 지금 지지율 문제에 야당이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지율에 왜 신경 쓰지 그러냐면 마라. 만약에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12월 19일 날 했다 그러면 예. 지금 취임도 안 한 시점이에요, 아직. 아하.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은 거죠. 정당의 지지율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럼 우리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고 바른정당이고 마찬가지.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이번에 캐치프레이스가 달라질게요 그랬잖아요. 네. 달라진다는 게 감자밭에 가가지고 감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장윤성 기자는 하지 감자여서 빨리 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달라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반성하고 옛날에 우리 천막당사 할 때 그때 박근혜 그 당시 대표가요. 예. 108배 했어요 가서. 아니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방송 좀 듣든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자세도 아이디어도 없으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 조금 올라가는 이유가 예.
약간 열었잖아요.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반대하면 세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추경도 협의하겠다. 그렇죠. 바른정당이 올라가는 거는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죽을 쓰니까 3대4 올라가는 거지. 아니 정두원 형님 네. 오늘 작심하고 오셨어요? 기사 좀 한번 좀 털어야 되겠다고. 예. 지금 막 당대표가 발표하는데 진짜 국민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진짜 왜 저렇게 하죠? 아니 두 분이 모르면 어떡해요. 두 분이 모르면. 그러니까는 예. 저기 우리나라 보수의 앞날을 위해서도 예. 정말 안 좋은 일이고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더 쓰라린 참패를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정신을 차릴래나. 예. 그 알겠습니다. 아, 자 자유한국당 당대표 발표 중인데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너무 일찍 끝난 표정에 매번 끝나자마자 깜짝 놀라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10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장마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안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